네,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대표 원장인 손영기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무실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들 때마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까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장애로 인해서 혈관 내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고 질시에 가까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인 사람을 깨우는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기도가 좁아져 호흡에 역학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기도의 문제가 아닌 뇌가 기도의 근육 유지를 위한 신호를 보내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거나 너무 가볍게 호흡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코골이는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비강이나 입, 목의 연조직이 이완되고 진동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호흡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때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호흡 사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호흡은 밤새 수십 번이나 수백 번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공통점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코를 골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코골이 환자들이 반대로 수면무호흡증까지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코를 골거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경우에 수면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만성피로가 있는 경우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공통점입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코골이와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모든 코골이 환자들이 그 정도가 심해서 무호흡증까지 겪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폐쇄되고 이로 인해서 소리가 진동이 되어 코골이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호흡까지 멈추는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차이점입니다. 코골이는 기도가 막혀 생기는 소리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수면무호흡증은 이것이 더 진행돼서 호흡까지 멈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헐떡거림, 질식,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먼저 다양한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심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심장병,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뇌졸중까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이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 불안, 그리고 기억력이나 인지장애 같은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성피로와 또는 사고 위험이 증가되는 등 졸음으로 인한 생활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비만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능이나 욕망이 떨어지거나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만이 수면무호흡증의 매우 큰 원인이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당연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과 체력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흡연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을 권고드립니다. 음주 및 진정제를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도 근육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똑바로 주무시는 것보다는 옆으로 주무시는 게 코골이를 유발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비강에 막히는 비염 등이 있을 때는 코막힘을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의 치료법으로, 표준치료법으로는 양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 압력을 불어넣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기도가 좁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의 불편감을 견디게 되면 대부분은 적응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코가 자꾸 막히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염 수술이나 코막힘 약물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환자분들 중 일부는 수술을 권유드리게 되는데, 국외수 인두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이나 비중격 교정술, 합의각계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운 신기술로 설화신경 자극을 하는 임플란트 등이 있어 호흡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어해서 기도의 폐쇄를 막게 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수술은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와 해부학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고려하게 되는데, 다른 치료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양압기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환자분들이 양압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되고, 또한 이런 경우 구강장치 사용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사용에 실패하는 경우에 수술을 또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부학적 이상이 뚜렷하게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먼저 편도나 아데노이드, 혀 기저부가 너무 두꺼울 때,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고, 비중격 망곡이나 비염 등으로 인해서 코의 구조적 문제로 막혀있는 것이 확실할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술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심각한 폐나 심장 문제로 인해서 수술의 위험성이 효과를 상회할 때, 그리고 심각한 비만 등이 있어서 감량이 필요할 때,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항상 건강하고 안정하게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하셔서 행복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아산소리 이비인후과의 손영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